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C 바이에른은 새 감독 빈센트 콤파니와 함께 새 시즌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수는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얻지 못했고 그들 중 한 명은 이제 겨울에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지난 겨울 토트넘 호스퍼에서 바이에른으로 이적한 후 자리를 잡았습니다. 콤파니는 그동안 수비의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듀오를 꾸준히 기용해왔고 다이어는 현재 제외됐습니다. 김민재는 전 시즌 후반기에 다이어에게 자리를 내줬었고 다이어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다이어는 콤파니 감독 지휘 아래 30분 동안만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를 상대로 한 챔피언스 리그에서 교체 투입되어 21분,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3대2로 승리한 경기에서 9분. 최근 디렉터 막스 에벨의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 만족한다는 말은 다이어에겐 좌절감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적 전문가 에크렘의 정보에 따르면 다이어는 다음 겨울 이적 기간에 뮌헨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세리에 A인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사우디 클럽들이 다이어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디렉터 막스 에벨은 내년 여름 조나단 타 영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에릭 다이어가 흔들리며 수비수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영입 기간 동안 FC 바이에른이 이탈리아 국가대표 페데리코 디마르코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인터라이브에 따르면 바이에른 스카우트들은 그의 동료인 얀 비세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3세의 비세크는 FC 쾰른의 청소년 팀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프로 선수로 도약했습니다. 이후 유럽에서 여러 임대 생활을 마친 후 2023년 여름 인터 밀란으로 이적해 지난 시즌 22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인터 밀란은 1년 전 비세크에게 약 700만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현재 시장 가치는 1600만 유로, 계약은 2028년까지이며 바이아웃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클럽은 기꺼이 대화를 나눌 것이며 재정적 고통의 한계점은 약 3천만 유로라고 합니다. 에릭 다이어의 이적과 관련된 소식은 팬들에겐 열띤 토론감이죠. 그냥 다이어를 계속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는 그럴 의지가 있고 김민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콤파니는 어디에서든 1대1 결투를 하길 원해서 다이어가 경기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둘은 단순히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파 김민재 듀오에게 10경기 연속 출전 기회를 주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콤파니가 두 선수를 신뢰하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그래야만 자신감을 얻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걸로 충분할 거고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우파메카노는 3년이 넘었습니다. 김민재의 통합이 진전된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고레츠카를 수비에서 뛰게 하는 건 어떨까요? 빠르고 리더십이 있고 헤딩이 강하고 태클에 강하고 패스가 좋죠. 더 이상 무엇을 원하나요? 사람들은 바이에른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상대 진영에서 갑자기 공을 빼앗겨 역습에 돌입한다면 최후의 2는 최악의 1대1 또는 2대2 상태로 항상 빠른 공격수를 상대로 수비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수는 수비수보다 빠릅니다. 팀이 거의 완전히 공뒤에 있을 때 모든 센터백들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처음에는 역습을 염두에 두고 수비적으로 플레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들이 우리를 2번이나 당황하게 만들었죠. 바이에른의 몇몇 선수 계약은 2025년 여름에 만료되고 구단의 엄격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조슈아 키미 같은 선수들과의 협상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렉터인 에벨과 프로인트는 바이에른의 급여 규모를 줄이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특히 영향을 받는 선수들은 키미, 르로이 사네, 토마스 밀러, 노이어 등 계약 만료가 임박한 최고 연봉자들입니다. 약 2주 전 나겔스만 대표팀 감독은 조슈아 키미를 독일 대표팀의 새 주장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에벨 또한 키미를 바이에른의 미래 주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연장해야 하며 그 과정은 충분히 스트레스가 될 것을 에벨은 표명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킹슬리 코망이나 고레츠카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키커에 따르면 고레츠카는 겨울까지 앞으로 몇 달 동안 자신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뮌헨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유벤투스 등이 고레츠카를 원했습니다. 튀르키의 최고 클럽 갈라타사라이도 이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에른과 합의가 이뤄졌으나 고레츠카는 이적을 거부했습니다. 바이에른은 1,700만 유로 상당의 고레츠카 급여를 부담스러워하며 겨울에 매각하거나 임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에벨은 이미 고레츠카와 대화를 나눴으며 맨유와 웨스트햄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축 조치와는 반대로 무시알라는 상당한 급여 인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클럽에 묶을 계획입니다. 무시알라의 현재 연봉은 900만 유로 안팎으로 1,500만에서 2,000만 유로의 연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의 계약 연장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프로인트 디렉터는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스포츠 측면에서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새로운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금 좋은 축구를 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강한지 압니다. 그는 잘 훈련하고 건강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바이에른 구단에서는 데이비스를 내보내는 기류도 흐르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왼쪽 수비의 대안으로 라파엘 게레이로와 이토 히로키 18세의 아담 아즈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티스 텔은 앞으로 몇 달 동안의 활약을 통해 출전 시간을 늘리지 못한다면 1월이나 내년 여름에 임대 이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2029년까지 계약을 연장한 후 민헨에 잔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빌트에 따르면 대체 역할만으로는 텔의 야망과 바이에른이 그에게 기대하는 발전을 이루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이덴하임으로 임대된 후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폴 바너처럼 바이에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를 9대2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 케인은 팀 성적에 100% 만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사고를 터뜨려 FC 바이에른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 승리를 차지했고 3번의 페널티골을 성공시켰음에도 팀의 성과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반전의 경기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번 시즌 우리가 치른 모든 전반전은 정말 좋았어요. 후반전에는 다소 부진했죠. 오늘은 우리가 기여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넘겼지만 최고의 상대를 상대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은 우리가 정말 잘했어요. 상대를 압박하고 기회를 잘 활용했죠. 후반전에는 5분 만에 경기를 내줄 뻔했습니다. 이 점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잘해야 합니다. 경기 후 반응이 좋았고 우리는 정말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마지막에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멋진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 경기에서 3번의 페널티킥을 모두 성공시킨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저는 페널티킥을 연습하고 항상 똑같은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2번째 페널티 이후에는 3번째 페널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다행히 성공할 수 있었어요. 바이에른 레전드 클라우스 아우겐탈러 또한 분명한 아쉬움과 경고를 했습니다. 민헨은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챔피언스 리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 챔피언은 이번 대회에 걸맞은 자질을 갖추지 못했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점한 2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자그레브전에서는 팀이 즉시 다시 기여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회 후반부에는 이러한 실수가 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레알 마드리드와의 준결승전을 떠올려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